정적분의 활용, 우리 두 번째 활용 분야인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미분을 배울 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과 미분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적분 1에서는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고요. 그건 적분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어쨌든 미분에서 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우리가 XT라고 주어졌다고 했을 때 요놈이 이제 위치가 되겠죠? 이놈을 미분한 놈이, 즉 X의 프라임 T라는 놈이 결국 뭐가 되냐 하면 이놈이 바로 속도 VT, 시각 T에서의 속도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기억납니까? 요걸 기억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미분과 적분이라는 것은 역연산 관계에 있다라고 했잖아. 따라서 이놈 속도 있죠. 속도를 거꾸로 뭐 하게 되면 적분하게 되면 위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바로 이번 단원의 딱 목적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가 나왔다면 속도를 적분했을 때 위치가 나와. 왜? 미분과 적분은 역연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요 1, 2, 3번 중에 먼저 2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봐라. 시각 T는 A와 T는 B가 있는 거잖아. 이 A와 B까지 변하는 동안, 시간이 변하는 동안 P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했을까?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을 보자 이거야. 당연히 위치는 XT로 주어지는 놈이기 때문에 그때 위치의 변화량은 XB에서 X에 누굴 빼는 거야? A를 빼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야? 시각 B, 즉 나중의 위치에서 그 전에 위치를 뺀다면, 처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시점의 위치를 뺀다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시각 B에서 위치에서 시각 A에서의 위치를 뺀다면 시각이 A에서 B까지 변하는 동안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값이 양수라면 수직선 위에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구나. 위치의 변화가 양의 방향 쪽으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거고요. 이놈이 음수면 위치의 변화가 음의 방향 쪽으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요놈을 다시 쓰면 우리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X 프라임 T다 이거야. 이거죠. 그쵸? X 프라임 T를 정적분을 한 놈이 바로 이놈입니다. 근데 이 X 프라임 T가 VT랑 똑같다고 우리가 미분에서 배웠기 때문에 결국 얘는 A부터 B까지 V를 정적분한 놈이 바로 뭐가 된다라는 거야.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겁니다, 요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놈이 누구랑 똑같아진다고? 결국 X의 B 빼기 X의 A랑 똑같아진다.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속도 VT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해 준 결과는 시각 B에서의 위치에서 시각 A에서의 위치를 뺀 위치의 변화량이 된다라는 거죠.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걸 기억했다면 그럼 뭐를 금방 알 수가 있어? 얘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야? A부터 T까지 VT, DT니까 요놈 있죠? 요놈이 나타내는 게 결국은 시각 A부터 그죠? 시각 T까지 변하는 동안의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누굴 더했냐 하면 바로 시각 A에서의 위치죠, 위치. 그치? 그럼 결국 만약에 시각 A에서의 위치가 수직선 위에 2에 있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봤더니 1이 됐어.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시각 T에서의 위치는 결국 2 플러스 1, 3에 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잖아.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봐라. A부터 T까지 변하는 동안의 위치의 변화량을 A에서의 위치에다가 더해주게 되면 그러면 T
t에서의 위치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지? 그거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A부터 T까지 VT를, V자가 이상하네. VT를 정적분한 놈은 뭐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XT에서 X의 A를 뺀 거야. 즉, 시각 A에서 T까지 변한 동안에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결국 XT라는 놈은 어떻게 쓰는 거야? 인테그랄 A부터 T까지 VT에다가 누구를 더해? XA를 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끝났죠? 이 식이 그대로 나온다 이거야. 됐지? 그래서 우리가 1번식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3번식을 봐야 되는데 3번식을 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것과 그지? 이놈과 그 다음에 누굴 봐야 되냐면요. 바로 움직인 거리의 차이를 봐야 돼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움직인 거리.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지?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우리가 뭐 시각 A에서 B까지 본다. 시각 A에서 B까지 본다 그러면 결국 뭐라고 그랬어? XB에서 XA를 뺀 놈입니다. 즉 나중에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그냥 뺀 놈이 뭐가 되냐면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봐라. 만약에 우리가 시각 0에서 어떤 놈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수직선 위에 점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운동을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이렇게 1초 동안 30m를 간 겁니다. 그리고 1초에서 2초 사이에 다시 10m를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위치의 변화량은 뭐가 되는 거냐 하면 그냥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에 차기 때문에 이때는 20m가 되는 거야. 위치의 변화량은. 얘가 어디를 들렀다 왔는지 관심 없어. 우리는 처음 위치와 끝 위치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움직인 거리는요. 봐. 30m를 갔다가 10m를 돌아왔기 때문에 움직인 거리는 40m가 되는 거야. 이 둘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오케이? 그래서 이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는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봐라.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는 방법은 배웠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걸 배웠는데 이 움직인 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움직인 거리를 보면요. 봐. V가 0보다 클 때, 즉 속도가 양수일 때 방향이 양의 방향이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속도가 양수인 방향이고요. 그 다음 수직선 위에서 이 방향으로 오는 건 속도가 음수인 방향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속도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렇다면 운동 방향이 이 방향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시각 T는 A에서 B까지 점피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 지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얘가 움직인 거리는요. 당연히 XB에서 XA를 뺀 놈이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A부터 B까지 누구를? VT를 그냥 정적분해 주시면 돼요. 즉 속도가 양수일 때는요. 위치의 변화량이나 움직인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어차피 VT가 양수니까 여기를 VT로 쓰나 혹은 절대값 VT로 쓰나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A부터 B까지 절대값 VT를 정적분하면 속도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속도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진다면요. 시각 T는 A에서 B까지 운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오히려 왼쪽 방향으로 이동한 게 되는 거죠. 음의 방향으로 수직선에서. 그지? 그러면 위치를 봤을 때 이 XA가 XB보다 더 큰 쪽에 놓이게 됩니다. 그쵸? 그럼 생각을 해보자.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당연히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야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인 거니까. 따라서 누굴 봐야 돼? XA에서 오히려 XB를 뺀 놈, 요 놈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거꾸로 B부터 A까지 VT를 정적분한 놈이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으로 얘를 바꿔주면 윗끝과 아래끝이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내주시면 됩니다. 맞죠? 근데 우리 정적분이 이 마이너스가 안쪽에 넣어서 이 함수를 마이너스로 만들어줘도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끝났지? 그럼 이건 뭐야? VT가 지금 음수를 갖는 것이니까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는 건 결국 양수로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결국 VT에 절대값을 붙여준 다음에 정적분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봐. VT가 양인 구간과 음인 구간이 동시에 나타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에서 출발한 놈이 시각 C에서는 여기까지 갔다가 그때 방향을 바꿔서 시각 B에서는 여기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요만큼 돌아온 거죠. 자, 그럼 이때 움직인 거리는 보시다시피 일단 누구에서 누구? 양인 구간에서는 XC에서 XA를 빼야 되고요. 요게 이제 움직인 거리죠. 그 다음에 속도가 음인 구간에서는 오히려 XC에서 XB를 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우리가 정적분으로 바꿔주면 당연히 얘는 A부터 C까지 VT를 정적분한 놈이 되고요. 요 놈은 당연히 B부터 C까지 VT를 정적분한 놈이 됩니다. 근데 이놈을 C부터 B까지의 정적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윗끝 아래끝을 바꾼 다음에 앞으로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되는 거죠. 요거 이제 딱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가 그냥 함수식 안쪽으로 들어가서 붙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도 봤지만 양이든 음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양수로 만들어서 정적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양쪽에 절대값을 붙여준 거고요. 그리고 이때 요 CC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요 놈을 하나로 합쳐주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요러한 식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움직인 거리를 계산할 때는요. 속도가 양수만 있든 음수만 있든 그 두 개가 합쳐져 나오든 상관없이 그냥 A부터 B까지의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뭘 배워서 알고 있냐 하면 속도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공존하는 거죠. 그쵸? 근데 거기에 절대값을 붙였다라는 건 그 부호, 즉 방향을 결정하는 그 요소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 속도의 절대값 붙인 이놈 있죠. 절대값의 VT라는 요놈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속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그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봐. 속도를 그냥 정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고요. 속력을 정적분하게 되면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주절주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됐지? 이것만 기억해. 속도를 그냥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 속도에 절대값을 붙인 속력을 적분하면 움직인 거리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여기 간단한 문제 하나를 풀어볼까요? 자, 원점을 출발했대요. 그 얘기는 뭐야? t는 0에서의 위치는 0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는 6-2t라고 주어질 때, 자, t는 3에서의 점 P의 위치. 그러면 x에 뭘 구하란 얘기야? 쉽게 말하면 x에 3 구하란 얘기인데 우리는 x의 제로 플러스 0부터 3까지 속도를 그냥 적분한 위치의 변화량, 이거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x의 0은 원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0 되는 거고요. 얘 적분하면 그냥 뭐 됩니까? 6t 빼기 t제곱 되나요?
그쵸? 얘를 0부터 3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18 빼기 9 해서 시각 t 이꼴 3에서의 위치는 9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됐지?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2번은 0에서 4까지 점피의 위치의 변화량이고요. 3번은 0에서 4까지 점피가 움직인 거리입니다. 자, 위치의 변화량은 뭐 적분하라고? 속도 적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그냥 0부터 4까지 6-2t를 적분하면 되고요. 이건 뭐 쉬우니까. 그 다음 움직인 거리는 0부터 4까지 6-2t의 절대값을 적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6-2t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0부터 3까지는 함수값이 양수고요. 3 이후로는 함수값이 음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둘로 나누어서 0부터 3까지는 6-2t를 정적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부터 4까지는 6-2t의 마이너스 단놈을 정적분해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 정적분은 그냥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속도, 그 다음에 위치의 관계, 그죠? 그 다음 속도, 그 다음 속력, 이것들을 적분했을 때는 각각 위치의 변화량,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칠게요.